이란은 걸프 지역에서 새로운 군사 압박을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소형 잠수함들을 경계 태세에 돌입시켰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위기는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드론 공격과 쿠웨이트 영공에서의 적대적 움직임 이후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카타르 근처에서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고 이란의 가디르급 잠수함이 이 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란 군사 독재를 장악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해상 운항을 옥죄고 아랍 국가들을 압박하며 미국에 도전하고 정권이 여전히 테러를 이용해 모든 항해를 마비시키고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순간에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한 대규모 국제연합이 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한 정보를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알비스입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이란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전선에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방공 시스템이 이란에서 날아온 드론 2대를 요격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는 5월 10일 새벽 자국 영공에서 적대적인 드론을 탐지했으며 군사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아부다비에서 카타르 해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드론 공격을 받아 제한적인 화재가 발생했으나 불이 진압된 후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란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미국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의 답변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외교관들이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는 동안 혁명수비대는 군사 행동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잠수함들이 위기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언급된 잠수함들은 가디급으로 얕은 바다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형 선박입니다. 승무원 수가 적고 감시, 요격,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숨고 감시하고 레이더를 교란하며 상선들을 위협하고 좁은 해협에서 지속적인 위험을 조성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독재 정권이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을 때 사용하는 무기 유형입니다. 정면 승부 대신 이란은 화물선, 유조선, 해군 호위함을 상대로 안개, 기습, 심리적 압박에 의존합니다. 이란 언론은 또한 군의 잠수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전문 매체들은 가디급 잠수함들이 고도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근처에서 발생한 화물선 공격은 가장 민감한 지점인데 이는 위협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두바이에서의 분석 결과 해당 선박의 중대한 손상이 확인된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공격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며 배후가 밝혀지면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책임을 부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테헤란이 선박을 향해 발포했다고 비난하며 해상 항로 보호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는 해군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영국 구축함 HMS 드래곤은 상업 선박을 보호하고 해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임무의 일환으로 해당 지역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란은 직접적인 위협으로 대응하며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외국 군대는 즉각적인 반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번 위기가 지역적 범위를 넘어 주요 해군들의 계산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안전한 항로 확보를 시도하는 가운데 테헤란은 각 외국 선박을 정치적 표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분명한 논리를 따릅니다. 트럼프는 혁명수비대가 민간 선박 운항을 인질로 삼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는 선박을 호위하고 항로를 다시 열기 위한 시도로 제시되었지만 협상과 지역의 저항 속에서 작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은 한계를 시험하고 드론을 띄우고 선박을 위협하며 소형 잠수함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여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백악관의 계산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약한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란 정권의 정치적 승리를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걸프만을 통제 불가능한 전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정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함재기, 더 큰 잠수함, 공중정보력, 위성, 그리고 지역 동맹국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드론, 고속정, 그리고 소형 선박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모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이 이란의 지배력 신호로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을 내주고 싶지 않은 협상 테이블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에게, 심지어 아랍 국가들에게도 큰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독재 정권의 시도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이 사안에 무게를 더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란의 답변을 거부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중단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가하면서 석유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사는 소형 잠수함이 폐쇄적인 정권에 의해 기습 공격에 사용될 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명확한 예는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의 초계함 천안함이 황해의 백령도 근처에서 침몰하여 46명의 해군이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전문가들과 함께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 함정은 북한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의해 공격당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평양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비대칭 전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작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선박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해군을 뒤흔들고 공격적인 정권들이 어떻게 기습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충격을 주는지 드러냈습니다. 이란과의 유사점은 규모가 아니라 방식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테헤란은 가디르 잠수함이 미국 해군을 이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위험, 지연만 만들어내면 됩니다. 바다를 협박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소규모 집단과 정권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전략적 항로를 차단하려는 시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홍해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 드론, 미사일, 소형 선박을 이용해 상선들을 공격했고, 이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군 연합을 조직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항로를 우회해 비용이 올랐고 한 민병대가 세계 운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해상 드론을 사용해 흑해의 러시아 함대를 공격함으로써 소형 무기들이 더 큰 세력을 후퇴시키고 기지를 옮기고 항구를 방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측면입니다. 소형 잠수함을 탐지하고 화물선을 보호하며 방공을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적인 측면입니다.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드론, 미사일, 잠수함을 협상 카드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기업과 보험사에 이 항로가 다시 보호될 것임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역은 계속 위축될 것이고 석유는 위협이 있을 때마다 계속 반응할 것입니다. 이란의 기습 공격은 위기에 더 위험한 국면을 열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5월 10일 아침을 힘의 과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나는 대응은 다릅니다. 각국 해군이 더 많이 들어오고 미국의 압박이 커지며 테헤란은 더 고립되고 이란 독재 정권이 세계 무역을 공격하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척을 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더 많이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밀손 알비스였습니다.